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특히 미국이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 분들께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하신 분들께 여러분의 마음속의 어머님들 저의 마음 아시죠? 저희는 지난주에 오늘은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아서 엄마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도 많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어머니에 대해서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제 입었었던 I love 어, 엄마를 사랑한다는 이 마크의 이 셔츠를 다시 한번 입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자동차를 맡기는데 자동차를 거의 그 수십 년을 똑같은 분께 맡깁니다. 보험도 저는 똑같은 보험회사고요. 그런데 그분이 엘살바도르 그 카를로스라는 분인데 카를로스가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났으니까 뭐 가족들은 다 괜찮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엘살바도르는 5월 10일이 어머니날이랍니다.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미국은 5월의 둘째 일요일이 어머니날이잖아요. 해서 어머님은 2018년도에 돌아가셔서 엘살바도르 가서 엄청 이 나이 많은 남자가 엉엉 울고 슬퍼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2018년도에 어머니날을 기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참 모든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어머니와 관계가 나빴다가 다시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지 못해서 너무 서러워하신다던가 아니면 수십 년 만에 다시 어머니와 뭐 말을 하게 됐다던가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일 먼저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송가 그리고 미국에서 팬데믹 이후에 일하는 어머니, 직장 복귀가 어려워졌고 이게 영원히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뉴스도 있고요. 졸업식이 이어졌는데 졸업식장에서 퇴장하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얼리토라는 연방 대법관이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 좀 예상과는 다른 발언을 했고 논란의 유로비전. 저 이번에 유로비전 우승한 곡 보면서 엄청나게 저는 막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남자의 정체성 때문에 뭐라고? 저에게 눈을 흘기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놀랍습니다.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뉴저지주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모였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바치는 송가, 이 러브만 봐주세요. 이 러브만 봐주시면, 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또 나를 버리고 가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버리고 가시는 어머님 마음은 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었겠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차가웠다 할지라도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를 키워주신 여러 뭐 주변 분들 계시잖아요. 선생님, 이웃 다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죠. 내니까지. 금요일에는 제가 그 악스요스에서 이제 어머니날과 관련된 뭐 재밌습니다 하고 전해드린 게 있는데 오늘은 오늘 뉴욕타임스는 그림이 참 좋던데요. 몇몇 사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엄마가 아니라 친구의 엄마 캐서린 피어슨이라는 그분이 나에게 해줬던 것. 앞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는 뒷문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옆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창문도 있다는 것을 내 친구의 엄마가 나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어릴 때 유머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아이를 봐주신 분인데 본인과 합쳐서 4명의 아이를 봐주는 것을 인터뷰할 때 내가 아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잘 봤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봐줬는데 아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내니였습니다. 이 내니는 일요일 밤에 너무너무 아이들 그 내니도 좋아하고 하는 그 쇼를 밤늦게까지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이제 자동차에서 막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그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작아서 이 내니의 올드한 포드 자동차 블루라고 했던가요? 그린이네요. 그린 색깔 포드 자동차에 본인이 딱 어른이 앉아 있고 내니가
무릎에 앉아서 본인을 이렇게 운전을 하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해줬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내니. 그렇지만 또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계산 없는 그런 사랑을 줬었던 내니. 버지니아에 사시는 어떤 분이 뉴욕타임스에 그 사연을 보내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19살 때 본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딱 한 달 전에 본인이 영국에서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기로 예정이 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9살 학생을 데리러 나온 뭐 기차역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런 이제 호스트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맘이 딱 이제 데리러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사연을 알고 있겠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필요한 때 언제든지 울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엉엉엉엉 19살짜리 이 학생이 엄청나게 울었는데 그 집에는 단 며칠 머물렀답니다. 그런데도 그 공부가 끝날 때까지 매 주말이면 이 어머니를 잃은 19살 학생을 이제 학교로 데리러 와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먹여주고 했겠죠. 그게 19살 때, 이분이 44살이니까 25년 전인데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또 한 분은 5학년 때 선생님, 미스 돌단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아마 이 글을 쓴 분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것 같아요. 흑인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대해서 파워풀한 예를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읽기, 쓰기, 산수 이것만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을 그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도 데려가 주셨고 등등 그랬는데, 또 이분이 글을 쓰신 분이 몇십 년 뒤에 선생님이 되셨대요. 하이스쿨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때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 주시고 본인이 5학년 때 그 교훈을 얻었는데 6학년 때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수십 년 뒤까지 그 선생님이 마치 그 엄마의 피규어로 이분께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인 그분들께 바치는 송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미국에서 전문직 여성들이 팬데믹 이후에 그 2020년에 충격, 그때 막 다 일 못하고 했잖아요. 거기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생각, 예상이 완전히 어긋났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게 2020년 1월부터였었잖아요. 그 이전보다 지금 일하는 엄마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6살 미만이면 얼마나 엄마가 그냥 쫓아다녀야지 되잖아요. 그런 어머니들도 더 많이, 그 2020년 전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와 이제 2020년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1월 달에 시작이 돼서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문을 닫았죠. 셧다운했죠. 특별한 지역 빼고는. 그런데 그때 여성의 고용률이 엄청 많이 낮아졌는데 16%, 정확하게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노동부의 발표인데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남녀의 불평등이 엄청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없어졌던 일자리가 다시 회복될 때 우선 남자부터 여러 가지로 채용하게 되고 여자가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생각대로 되는 게 이 세상에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이제 한창일 때부터 2021년 그리고 2022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할 이럴 때에 미국의 예는 고용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요 괜찮아졌고, 더군다나 리모트 워크, 꼭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자리를 지금도 갖고 있고, 지난해에 이제 일하는 엄마의 경우는 24%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전부이던 아니면 어떤 날이건
집에서 리모트로 일을 한답니다. 6살 미만 어린이는 그 비율이 훨씬 크죠. 6살 미만 자녀의 어머니인데 만약에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 때문에 일손이 제가 달려서 집에서 하겠습니다. 회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회사에서 그걸 거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6살 미만 어린이를 가진 엄마의 그 리모트 일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이 있는 여성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마켓에서 돈을 받는다던가 어디 창고에서 짐을 분리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사람들이 손으로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뭐 학사학위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컴퓨터로 집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자리 지키기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일드 케어 그 업계가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엄마 아빠가 다 집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직장이 스탑이 돼 버렸는데, 그런데 무슨 아이들을 차일드 케어 센터에 보낼 수도 없고 차일드 케어 센터도 오픈하지도 않았고, 그때 그렇게 닫은 차일드 케어 센터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한다, 안 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봐야지 될 경우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에 상당히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자가 봉급이 더 많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 안 하고 집에서 아이 보는 게 경제적으로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실제로 쭉 이걸 팔로우업을 해보니까요. 여성들이 뭐 봉급도 올라가고 남녀 격차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차할 때 남자가 갑자기 브레드 위너가 돈을 못 벌게 될 때, 이런 때 이제 그 대비용으로도 여성이 일을 하는 게 차일드 케어 센터에 보내고 돈을 주더라도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이제 이런 얘기, 비상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머니날 관련 뉴스였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의 핫한 뉴스 브리핑 해드립니다. 주말이었고, 그리고 5월, 6월은 미국에서 결혼식도 많이 하지만 졸업식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이번에 졸업식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곳은 서부 지역에서는 UC 버클리, 동부 지역에서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그 유니버시티거든요.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 졸업식을 하는데 버클리의 졸업식에서는 그 캐롤, 그 크라이스트 총장이 정말 슬픕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전부 우리가 학생, 교수, 스태프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서 너무 분열됐어요.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뭐 20여 명의 학생들이 뭐 점령자들은 가야지 돼. 이거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must go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기도 들었고, 팔레스타인 해방, 팔레스타인을 자유롭게 해줘야지 돼. 뭐 이런 주장들을 학생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의 커먼웰스 유니버시티 학생은요, 100명 정도나 졸업생들이 딱 졸업식장을 박차고 나갔는데, 이게요, 졸업식 연설하는 연설자의 말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 연설자는 버지니아주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글렌 용킨 주지사 말할 때 학생 시위에 대해서 주지사로서 뭐 양비론을 얘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이스라엘에 가까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이렇게라도 졸업식을 한 학교도 있지만 USC와 컬럼비아 대학교는 주요 졸업식, 메인 졸업식은 아예 학생들 시위 때문에, 안전 때문에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졸업식이 되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뭔가 영감을 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졸업식 기조연설자를 정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죠. 이렇게 글렌 영킨과 같은 그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꼭 주의 정치인이 아니라도 토마스 그린필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유엔 대사를 하니까 졸업식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연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올해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뭐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도 정식 멤버로 해야지 된다 하면 미국은 막 비토하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는 양쪽에서 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왜 이스라엘을 더 많이 안 봐줘?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토마스 그린필드라는 유엔 대사가 가장 인기 없는, 누가 부르지도 않는 졸업식장에서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반전 시위, 이스라엘에 투자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 그렇게 하고 휴전을 끝내도록 열심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생들을 가혹하게 이제 뭐 진압을 했다 해서 애리조나주의 경찰국장은요, 유급 휴가 중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 얼리또라는 연방 대법관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얼리또라는 연방 대법관이 넘버 원, 투예요.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과 함께 보수적으로서는. 그리고 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선물 받고, 그리고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하는데, 사무엘 얼리또 대법원 판사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스티븐빌 프란치스코 대학, 카톨릭 대학이겠네요. 네, 카톨릭 대학 맞습니다. 사무엘 얼리또도 종교가 카톨릭이고 연방 대법관들은 카톨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은 표현, 대부분의 요즘 보수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대학에서 declining,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위험할 정도다. 이 아름다운 캠퍼스 안에서의 기본 원칙은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인데, 지금 이게 너무 위험해지고, 그리고 이걸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대학이 없다. 요즘 대학은 거의 친이스라엘 쪽이잖아요. 학생들이 말 좀 했다고 폭력적인 시위하지도 않는데도 막 손 묶고 경찰에게 잡아가라고, 경찰에게 전화 걸어서 제발 우리 학생들 좀 체포해 주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총장,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양쪽의 의견을 다 같이 잘 이렇게 하는 걸 실현하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시위하고 했다고 해서 무슨 뭐 헤지 펀드 회사라든가 여러 기업에서 콜롬비아 대학교 법대 학생들 뭐 안 받겠어, 뭐 연방 그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대법관이 아니라 보수적인 판사들이 전부 13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지만 콜롬비아 대학생 졸업생은 우리 안 받아,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격렬한 시위를 할 수가 있어? 이러니까 이거 뭐 종교에 대해서건 뭐 사회에 나와서도 너무 요즘 복잡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살아남으려면 본인의 신념을 버려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리버럴한 연방 대법관이 아니라 사무엘 얼리또라는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이 얘기를 해서 조금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본인의 신념 같은 것은 지키고 사는 게 맞잖아요. 다만 나의 신념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이것은 이제 내가 올바로 판단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얼리또라는 연방 대법관이 학생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좋은 메시지를 줬네요, 학생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도 라파를 지상군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30만 명 정도 라파 주민이 떠났다고 하는데, 원래는 한 17만 명 정도 살아야지 되는 곳에 지금 1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 북쪽에서부터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하마스를 완전히 씨를 뽑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라니까, 갈 데도 없는데 가라니까 일단 떠났다고 하거든요. 공격이 강해지니까 겁이 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야히야 시누아르 같은 이런 이제 하마스의 야히야 시누아르 같은 그 리더가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요. 하마스 리더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리더나 전투사를
살해한 것보다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한 그게 비교할 수 없이 많다. 그 뭐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공화당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을 희생시키면서 극좌를 달랜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존 볼튼 같은 사람도 그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이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지내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이 더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힘이 막강해요. 여기서 제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 MBC의 미트 더 프레스 일요일이니까요. 시사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본인이 믿고 있는 바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래서 존경받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뭐가 이득이 있지 하면서 살짝 뭘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죠. 그땐 이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서 내가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당위성을 변명하느라고 정말 뭐 말이 길어지는데 버니 샌더스는 오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인들은 가자지구 어린이 굶주림에 공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보세요. 모든 공화당들 좀 봐주세요. 버니 샌더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공화당이 막대한 돈 주기를 원하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많은 공화당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침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민주당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 생각은 다릅니다. 여론은 휴전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가자의 어린이들이 숨지는 것에 굶어서 숨지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숨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숨지는 것도 말이 안 돼야지 되는 건데 이건 먹을 게 있는데 다들 주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막잖아요. 그 먹을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못 가도록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상식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이게 용납이 되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콜드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종교가 어떻고 이스라엘도 이런 거 다 상관없어.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말려서 죽입니까? 이걸 지금 버니 샌더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막 이거 얘기할 때 참아야지 되는데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숨지는 것에 공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 어겼습니다. 그게 다 국제법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국 법도 어기는 겁니다. 나의 시각으로는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니클도 5센트도 군사 원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마스가 악당이라는 것도 분명해요. 테러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을 하마스가 시작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진즉에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에 대한 전쟁을 해왔고 지금까지 10월 7일 이후에 그리고 계속 그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도 비난받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난받고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이런 비난에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다른 뭐 기금 모금이나 이런 것은 분위기 좋습니다. 다음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기금 모금 행사하는데 그때는 오바마도 오고 줄리아 로버츠하고 그 조지 클루니는 뭐 워낙에 정치에 많이 인볼브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기금 모금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자의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너무 못 먹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것은 유로비전 그 송 컨테스트 여기에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될까 하고 막 모두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사람이 됐는데 막상 되고 나서 제가 이분의 많은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완성도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고민하는 흔적도 있고 뭐 이런 거였는데
본인은 이제 제3의 성으로 분리를 하죠. 네모. 그냥 딱 보기에는 남자지만 어제도 미니스커트, 뭐 여자 복장하고 래퍼예요. 래퍼면서 싱어인데 이건 래퍼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면은요, 완전히 오페라라니까는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지휘자도 그렇고 연주자들도 어쩜 그렇게 열심히 연주를 하더니 전 놀랐습니다. 노래는 The Code, 암호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제일 좋았던 건 저는 어제 그 유로비전 라이브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라이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있고, 그리고 원래의 어피셜 그 비디오도 있는데, 어피셜 비디오를 보면은 스토리가 쭉 나오죠. 본인의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고 막 흔들리는 버스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지옥까지 갔다가 원래의 자리로 왔지. 올바른 트랙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파라다이스를 찾았어. 그리고 그게 파라다이스를 찾은 시점이 코드를 깨버린 시점이야. 코드라는 게 암호. 뭐 본인의 뭐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관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촥촥촥촥 좀 약간 장엄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가다가 랩이 쫙 터집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1등을 했고요. 스위스 사람입니다. 셀린 디옹이 1등하고 1988년도 그 이후에 처음으로 스위스가 우승을 한 건데, 셀린 디옹은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88년도에 스위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규정은 살으면 거기서 대표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꼭 그 국적이어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 24살의 스위스의 래퍼인 네모라는 젊은이가 받은 게, 지금 뭐 에덴 골란이라는 이스라엘 가수, 뭐 나가도 되느냐 마느냐 안 받은 것이 훨씬 낫죠. 5위를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가수는. 이스라엘의 에덴 골란에 대해서는 막 여기 출전한 사람들끼리도 싸움이 있었고, 그 안팎에서 시위가 있었고, 결국은 에덴 골란도 굉장히 멋지게 잘했어요. 허리케인이라는 무대도 너무너무 멋졌고요. 아무튼 그러한 것, 뭐 유로비전에서는 이건 가수에 관한 거지 국가에 관한 게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제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국영방송은 또 독재도 아니고, 이 뭐 네타냐후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참가시키기는 했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또 이스라엘은 유럽은 아니지만 왜 유로비전 그 컨테스트에 출전을 하느냐. 이게 이제 유럽 연합 그 방송 그 연합 멤버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주도 뭐 유럽은 아니지만 출전을 그 하게 됐고, 프랑스의 싱어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한데요. 뭐 중간에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아티스트들은 전부 사랑,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포르투갈의 싱어는 이 네일, 그 손톱을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카피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체크무늬, 그런 것으로 해서 결국은 노래인데도 정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그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였다 하는 것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그 커뮤니티 난에 이번에 한번 보시면은 야, 완성이 됐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에서는요, 본인의 성 정체성, 균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그런 그 디스크가 균형이 안 맞아요. 거기서 막 균형을 잡고 어머 떨어질까 봐, 근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잘 노래했거든요. 그 위와 아래에서 어제 굉장히 저는 임프레시브하게 이거 봤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제 선거 캠페인 대단했다고 합니다. 8만 명 내지 10만 명. 아니, 어떻게 그래 뉴저지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죠? 더군다나 며칠 동안 비가 와서 날씨는 청명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시간 반이나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죠. 늦게 와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 뉴저지는 민주당 주잖아요. 말하자면 지난 8번 동안 공화당을 한 번도 대선에서 선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 트럼프의 깃발이 엄청나게 흩날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이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뭐
내가 대통령인데 뭐 선거가 부정선 이런 거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뉴욕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허쉬머니 입막음 케이스로. 그런데 그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욕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정도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가는가 하는 게 저로서는 좀 글쎄 저의 이해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미국의 건강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검사에게 뚱보 엘빈 브래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검사잖아요. 본인을 기소한 뚱보 브래그라고 하고요. 판사는 부패한 판사라고 하고 이 재판은 전부 증거 없이 바이든이 전부 계획을 해서 바이든의 쇼 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무슨 말입니까? 3초 동안 4번 기소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를 정말 믿는 것인지 어떻게 저는 미국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니까는요. 그렇게 여기서 이긴다. 가든 스테이트에서 이긴다. 바이든이 지난번에는 57% 득표율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사람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쭉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트럼프가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지 나라를 찢어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8만 명에서 10만 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것은 놀랄 노자입니다. 놀랄 노자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 뉴욕타임스와 그 프로퍼블리카가 공동으로 취재를 했는데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강 쫙 내려다 보이는 트럼프 타워 92층짜리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손실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비즈니스. 그걸 2번이나 중복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하면은 이게 뉴욕타임스하고 프로퍼블리카가 공동으로 보도했거든요. 이번에 퓰리처상을 뭐 가장 많이 받은 두 매체네요. 해서 이게 드러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억 달러를 이때는 토해낸다고 얘기를 하죠. 2번이나 말하자면 비즈니스 손실 처리를 똑같은 것을 2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2008년하고 2010년도에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트럼프라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많다는 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직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여자 문제가 됐건 돈 문제가 됐건 상관없어 하면 그분들의 양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일반 사람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이게 있잖아요. 융통성 있는 범위가. 그러나 이건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데 그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8만 명, 10만 명이나 간 게 저는 미국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진다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도 거의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폴 매나포트라는 전에 2016년도에 선거 캠페인을 총괄하다가 러시아와 막 이 부정부패 이런 것이 얽혀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리고 나서 감옥살이를 했죠. 트럼프가 사면을 해줬죠. 트럼프와 특별히 관련이 있어서 감옥살이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를 도우려고 하다가 이게 뭐 중국, 한국 또 막 이게 비리 같은 게 드러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트럼프 캠페인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의 첫 번째 뭐 수석 전략가라는 그 사람도 지금 감옥살이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우파 운동에 원동력을 많이 줬었던 사람. 왜 그 이유는 그 의회 조사를 거부해서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그 증인 서기를 거부해서 의회 모독죄죠. 왜냐하면 본인과 트럼프와 이런 사람들이 다 1월 6일 거기에 모여 하는 것을 많이 했으니까 팟캐스트 아니면 브레이트바트 등등을 통해서 그래서 항소했는데 항소가 실패해서 4개월 정도 감옥에 가야지 되는 것 같네요. 1953년생인데 이 사람이 해군을 먼저 갔습니다. 해군을 나와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하버드를 가죠. 하버드에서 MBA를 하고 쇼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치로 돈 사람이에요. 쇼 비즈니스 할 때 그리고 쇼 비즈니스 하다가 뭐 또 골드만삭스도 가고 그때는 뭐 한국의 재벌가하고도 일한 것도 있고 그리고는 또 쇼 비즈니스로 샤인필드 같은 거 만드는데 초기에 도움을 줬었던 사람이고 그 뒤에 이제 레이건, 세라 페일린이 그 위대합니까? 그 이제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다큐멘터리 만들고 또 무슨 티파리 운동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고 브레이트바트를 통해서 편집장 등을 하면서 극우 음모를 엄청 많이 퍼뜨렸고 트럼프의 참모로서는 떠난 게
뭐 예를 들어서 시사주간지 타임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설계사야 하니까 트럼프 자꾸 그런 소리 듣기도 싫었고 그 백악관 내부에서 자레드 쿠슈너와 권력 암투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겨났는데 2020년도에는 또 그러면서도 트럼프와 또 힘을 어떤 때 사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멕시코에 벽 쌓는다고 돈을 잔뜩 모아요. 그리고 그 돈을 또 딴 데다가 씁니다. 기부자에게 이 멕시코 벽 쌓는데 쓴다고 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연방 기소는 면했지만 뉴욕에서도 또 기소돼서 이제 또 이 재판도 남아있고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주변에 많고 그리고 뭐 실제로 트럼프의 사위도 그 백악관 나온 뒤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이나 그 뉴저지라는 인구가 많지도 않은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게 모였다는 것은 미국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제 뭐 오늘 어머니날인데 좋은 말만 해도 다 못하는데 여기까지 왔고요. 오로라. 오로라 오늘도 미국에서도 세계 각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답니다. 아무튼 오로라라는 이름 자체가 좋은데 제가 오로라라는 가수를 참 좋아했거든요. 노르웨이 가수인데 오로라가 노래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고 좋았는데 이게 어렸을 때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근데 그 독특함이 나이가 들면서 한 5, 6, 7년 가면서 좀 극적으로 독특해지니까 이게 또 균형이 약간 어긋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던데 그리고 그 속도는 참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아직 젊으니까 20대니까 또다시 갈 수도 있겠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마스 저런 것들을 보면서 쭉 과거부터의 역사도 할 수 없이 생각하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는 과연 나의 믿음대로 살았는가? 뭐 오로라는 오로라의 믿음대로 음악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올드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오로라입니다. 자,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엄마 피겨를 러브, 사랑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